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머무는 바 없는 보시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머무는 바 없는 보시행이란 보시할 상황이 실체가 없다. 공하다라고 통찰, 텅빔하고 서원에 기반해서 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는 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머무는 바 없는 보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공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 기본 바탕 위에 실천행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고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공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체가 없다는 이 법문을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사수예요. 계속 법문을 듣고 그 법문 내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것을 이제 또 자기 삶 속에서 검증하고 이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문사수 끊임없이 이제 듣고 사유하고 또 적용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만든 그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기가 만든 그 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감옥 속에서 탈출해서 번뇌 없는 그 열반을 이루고자 하는 게 공부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된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시할 것인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보시는 참 많습니다. 뭐 큰 거 우리는 보통 보시 이러면 이건 내가 뭐 형편이 이런데 보시할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좀 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큰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그 스님들 아니면 이제 사문들 들에게 이제 밥 한 숟가락 그냥 보시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인신 전체가 바뀌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그 밥 한 숟가락 보시하는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밥 한 숟가락 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작은 거지만 매일매일 실천해서 그 어떤 보시의 행, 이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실천해서. 그렇기 때문에 큰 걸 하면 매일매일 못해. 이제 사소한 것에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꾸준히 매일매일 실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삶도 바뀌게 되고 또 자신을 둘러싼 주위의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보살님의 사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룡 스님의 법문집에 나오는 그 사례예요. 이 부산에 있는 어느 보살님이 집이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어요. 남편이 이제 용달차 운전을 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정초에 이제 절에 이제
불공들이로 갔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막 쌀을 이렇게 큰 가마니로 이렇게 막 공양 올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라. 자기는 형편이 그만큼 안 돼가지고, 그렇게 올릴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나는 그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럼 밥 지을 때 한 숟가락씩 드러내자.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그걸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 매일 이제 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밥 할 때마다 퍼내면서 이제 기운을 드리는 거죠. 이 공덕으로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응? 무럭무럭 이제 잘 자라주고 공부도 잘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남편이 또 무사고 운전하는 위험하니, 사고 없이 그렇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바라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운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주문에 차면은 또 부처님 전에 올리고,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근데 그 공덕으로 남편도 무사고로, 또 운전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산도 모으고, 그러면서 형편도 나아지고, 자녀들도 이제 뭐 속 안 썩히고 이제 잘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이제 너무 이제 좋아서 이렇게 주문인을 만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야. 내가 이래 해가지고 참 좋아졌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보시를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여기서 핵심, 한 숟가락씩 하면서 기운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게 삶의 일부분이 됐잖아요. 그 공덕으로 이제 잘 풀렸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건강경을 알았으면 한 가지를 더 했지.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를, 편안하기를,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모든 것이 실체 없다는 반야의 안목을 갖추어지기를, 이걸 하나 이어야죠. 그랬으면 머무는 법 없는 보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안 갖춰, 그거는 이제 모든 게 실체가 없다, 공하다는 그 안목이 갖춰지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한마디로 자기 원하는 소원, 집이 편안해지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잘 된 거예요. 그까지야. 마음의 자유는 못 얻었어요. 근데 이제 건강경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그게 기운을 하나 더 이어야지. 모든 걸 실체 없다, 공하다고 보는 이 안목이 갖춰지기를.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봐. 그러면 안목이 갖춰지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부부님들은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런 걸 하더라도 그 기운 안에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모든 게 실체가 없다, 공하다라는 그런 반야의 안목을 갖춰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그 기운도 꼭 하나 넣어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사소한 것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크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그게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머무는 법 없이 보시하는 가장 좋은 모범 사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 사례처럼 부처님 전에 뭐 공양을 올린다든지, 절에 뭐 불사에 동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생활인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 좀 더 직장 생활에 화목하시기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한 사례 또 이것도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직장 한 20년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맙더라는 거야. 왜냐면 직원들 덕택에 자기는 중간관리자인데 힘 안 들이고 이제 뭐 그냥 관리하면서 그렇게 뭐 지나가고 뭐 가정도 이루고 잘 살았다 그거예요. 이제 돈 나갈 게 좀 적어지니까 자기가 이제는 이제 내가 직원들 이 고마운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은혜를 좀 갚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해부터 이제 1년마다 이제 임금하면서 얼마씩 오르잖아요. 그 오르는 거를 이제 이 직원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10만 원 정도 올랐다고요. 그래서 이제 매달 10만 원을 그냥 월급 안 올랐다 생각하고는 그 10만 원 그냥 직원들에 쏘는 거예요. 뭐, 피자도 사주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한 번은 통닭 사주고, 또 다음 달은 뭐, 피자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직원들이, 뭐, 그 직원이 원래 좀 잘 사줬는데, 그것도 매달 사주니까 이제 묻는 거죠. 아이고, 부장님, 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우리들한테 사주냐고.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죠. 아, 내가 여러분들 덕택에 잘 살았는데, 고마워서, 그냥 좀 보답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매달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 배 또 올랐잖아요. 10만 원이 또 10만 원 올리면 20만 원 되잖아. 또 그러면서 또 이제 20만 원 지금 두 번 해주는 거야. 맨 처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해주다가 이제 1년 지나서 두 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중간 관리자한테 들어가잖아요. 아, 저 부장님은 뭐,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은 사례가 되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팀에 있는 그 또 직원도 매달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또 이제 그렇게 쏘게 되는 거예요. 쏘온다 그러죠. 한턱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주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야.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그 직원이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동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참을 하니까 이제 뭐 어떨 때는 이제 한 달에 두 번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한 달에 세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상사들도 그 이야기 듣고는 아, 그거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지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이제 매주 이제 직원들은 뭐 사주는 거예요. 직원들 너무 좋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뭐랄까 그 직장이 아주 이렇게 화기애애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제 한턱 내서 직원들이 맛있게 먹는 그 보면서 이제 행복하고, 또 직원도 이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두 번씩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대화도 하면서 아이 좋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동참도 하고 되고, 다른 우리 상사도 동참하게 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아주 좋은 사례죠.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 또 이제 어떤 직장인은 자기가 이제 그 워크숍인가 어디 가고 이제 칭찬에 대한 이제 그 강의를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고 할 수 있는 칭찬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사람 이상은 내가 칭찬을 해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칭찬할 거리를 찾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잘 안 찾아지더라는 거야.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보고 좀 괜찮은 거는 무조건 이제 칭찬을 하는 거야. 자꾸 하다 보니까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야. 좋은 점들. 아, 오늘 저 사람은 뭐 화장빨이 잘 받는다. 여자분이. 또 어떤 분은 뭐 옷 스타일이 좋았다. 뭐 이러면 바로 딱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바로 이야기하는 거 아침에 우리 뭐 이대리 뭐 옷이 바뀌었는데 옷이 잘 어울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직원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또 노처녀였는데 좀 의기소침하고 이런 노처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야. 신입 직원으로. 자기가 딱 보니까 눈이 참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직원이. 그래서 이제 그랬대요. 한 이틀 만에, 온지 이틀 만에, 우리 직원은 눈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러니까, 부장님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고, 사람 놀리냐고, 이제.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사람 거짓말하고 그러진 않는다고. 그냥 내 눈에 더 보여지는 어떤 상대의 장점이 있으면 나는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스타일인데,
지금 보니까 눈이 상당히 이쁘고 매력적이고 그렇다고. 그거 아시라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아시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볼 때마다 이제 인사하면서 아 우리 누구 직원은 참 눈이 오늘도 참 이쁘네요. 뭐 이러면서 계속 그거 칭찬을 해주대요. 그러니까 한 3주쯤 지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래. 처음에는 그 직원이 그걸 안 믿었는데 자꾸 그 직원이 이제 눈이 참 좋다, 매력적이고 이쁘다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얼굴을 봤겠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야. 자신감이 생긴 거야. 의기소침하고 이런 얼굴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진짜 얼굴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있고 매력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직원도 이제 생활하는데 훨씬 자신감 있게 생활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걸 한 거죠. 그것도 보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정해놓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내내 그냥 그거의 삶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직원들한테 처음에는 세 사람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장점. 그러면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소한 것에서 나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는 포시행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어떤 직원은 보니까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어떤 직장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업무차 정육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정육점 직원이 너무 상냥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싹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런. 근데 그 얼굴을 보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 나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데 저런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면 참 다른 사람이 참 좋겠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 나도 웃는 얼굴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뭘 했냐.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면서 웃는 걸 한 거라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웃는 얼굴로 이제 말하는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잘 안 되지. 얼굴이 굳어서.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인상이 이제 바뀌는 거지. 웃는 얼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상담하고 이럴 때 자기가 딱 나간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응대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많이 뭐랄까 인정받게 되고 서비스 이쪽에 직원들 아니 고객들이 오면 자기가 나서서 이제 응대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참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냥 자기를 바꾸는 거죠. 이게 마인드의 차이지.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 맞이하는 그 고객들에게 좀 편안하고 뭐랄까 기쁨을 주는 그런 얼굴로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원을 세워서 바꿨잖아요. 자신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결과가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산책하다 만난 분인데 인사를 참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래 인사를 하시게 됐냐 이러니까 그 동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산책로인데 좀 어색하다는 거야. 그냥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나 자신을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어색하지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계속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인사를 하게. 이제 근데 이제 그 매일매일 산책을 하니까 몇 번씩 이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또 인사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자기가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어떤 포기가 좋았는지 또 다른 사람도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산책하는 그 중간에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분위기가 달라진 거지. 산책의 분위기가 인사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인사하게 되면 웃게 되잖아. 웃으면서 이제 뭐 인사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친구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데 인사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을 바꾸고 자기가 인사하면 자기도 기분 좋고 남도 기분 좋고 그러면서 관계도 좋아지고 산책의 전체 분위기도 달라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사소한 거를 보고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게 한마디로 통찰을 해서 전체적 그거를 이렇게 읽어내야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상이 좋아지겠다. 이런 걸 읽어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사소한 걸 통해서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우리 건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 또한 실체야. 실체하는 게 아니다. 그냥 허상이다. 꿈과 같은 거, 그림자 같은 거지만 내가 이제 없는 가운데 원을 세웠으니 해나간다. 그런 마음은 늘 밑에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깔고 해나가면 모든 게 실체 없다, 공하다는 그 안목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어머님이 좀 몸이 불편하세요. 소가 어머니께서. 그래서 잠시 이제 어머니 계신데 왔어. 지금 여기는 제가 속한 그 스님이 아니고 그냥 제가 객석으로 와 있는데요. 어머니가 있는데 그 맨날 이제 가서 어머니 운동시키고 뭐 밥도 차리다 드리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 효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넘어가지. 극하는 것 또한 마음속의 흔적인 거예요. 그냥 인연이 왔으니 그냥 가는 길에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늘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 또한 실체가 없는 거고 그냥 내 마음이 만든 그 흔적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안목, 제 안목을 늘 이제 유지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에 흔들림이 없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늘 그 모든 것이 실체다, 공하다는 걸 밑에 딱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자기가 세운 원에 따라서 그냥 실천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건강경 독경하고 이럴 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이제 독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1,000원씩 적금 적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되면 30일이니까 3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비율을 딱 정하는 거예요. 2만 원은 예를 들어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재보시 하는 쪽에 써야 되겠다. 그리고 만 원은 불사 내지는 이제 법보시 하는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원칙을 정해서 그게 맞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그 독경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기원을 하지. 두 가지 기원. 이 공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기를 이런 자비의 그 기원을 하는 것. 두 번째, 이 수행하는 나 스스로가 모든 게 실체 없다, 공하다. 이러한 지혜의 안목을 늘 갖추어지고 그것이 유지되기를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쌓아서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 안 헷갈리는 거야. 머무른 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불사라고 불나가지고 지금 불사라고 돈 좀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이제 다른 데 저 미얀마나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돈 좀 주시오. 그럼 나한테 지금 10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비율을 내가 미리 정해놨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보시행을 할 거야라고 이제
정해갖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한 바대로 법보시 하는 쪽에 얼마, 가난한 배고픈 저쪽에 얼마,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놨기 때문에. 선택의 길이 없으면 오늘 어떻게 이런 거 없어. 그냥 딱 그 원칙대로 실천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자기가 이제 딱 그 어떤 그 원에 맞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원칙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실천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머무름이 없는 보시가 되는 거죠. 늘 그 원에 기반해서 보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에서 뭐 칭찬이나 자기 이제 직원들에게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무튼 이 직원은 다른 친구들이 막 가슴을 쳐 막 바보같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 알아봤더만 결혼했는데 이 부인이 가정적이지가 않아. 그냥 맨날 잠이 많아가 맨날 잠만 자고 남편 뭐 챙겨주는 것도 없고 이 남자가 오히려 이제 부인 헤매기고 뭐 자기 번 돈은 맨날 부인 그거 해주고 부인은 자기 번 돈은 가정 어떤 데 쓰지도 않는데 자기는 또 알아서 따로 쓰는 거고 막 이렇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 직원은 뭐 그냥 뭐 불만 없이 잘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이 바보야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그런데 너는 어떻게 맨날 퍼주기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직원의 뭐 제가 내가 들어보니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냥 자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이제 가정의 화목.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좋은 거라면 다 해준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뭐 부인이 좀 쉬는 날이 있고 자기가 이제 직장에 이렇게 퇴근하고 이러면 부인이 그냥 잔대. 그래도 뭐 자기는 그냥 챙겨가 밥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서운하든지 좀 화나지 않냐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 살아나면 어차피 자기가 밥 해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지 않냐고. 뭐 내 가는 길에 부인은 그냥 밥 숟가락 하나 더 얹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할 일 그냥 내가 하는 거고 부인은 옆에서 먹어주면서 조잘조잘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뭐 즐거운 거 그럼 됐지 뭐 바랄 게 있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뭐 즐겁게 잘 지내면 뭐 되지 않냐고. 뭐 더 바랄 게 있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원칙을 정해서 그냥 삶의 원칙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너무 좋은 거야. 다 베풀잖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객관적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부인이 너무 참 심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뭐 부인은 이제 그 뭐 하여튼 꿈을 꿨는데 죽음의 사자가 왔대요. 죽음의 사자가 다 왔는데 자기가 이제 그랬대. 끌려가면서 죽음 사자가 와서 쭉 끌려가면서 다음 생에도 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죽음 사자가 자기를 쓱 쳐다보면서 그냥 한심하더니 툭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가 이제 울면서 이제 꿈을 깼어. 그래 그 남편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 그 남편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막 죽어가면서도 이제 그랬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정에서도 자기가 이제 어떤 세운 그 원칙에 따라서 그냥 쭉 삶의 한 부분을 그냥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방법. 그러니까 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님들도 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정해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되 그것이 이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도 실체 없는 거다 이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실천해 가면 돼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제철에 이제 선빵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제철에는 또 은사 스님 계신 데 가서 이제 뭐 일도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선빵만 다니는 게 아니고 또 한철씩 복지시설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스님들이 운영하는 연꽃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그 법륜 스님인데 그것도 다 가봤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단체에 한번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이게 사회에 할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보면은 이제 그 헌신적으로 해요, 정말.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그 의미부여 이게 강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못 벗어나. 우리 건강경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실체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일하면서도 그 일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거든, 마음이. 근데 딱 거기에 갇혀 있어. 못 벗어나는 거야. 네,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거는 마음의 자유거든. 마음의 자유 플러스 내가 속한 이 단체, 내가 속한 이 어떤 이웃, 가정, 직장, 여기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모두가 좋아지는 그런 사회가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잖아요. 마음이 자유롭고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이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모든 게 실체 없다. 공하다. 늘 이 생각은 늘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면 그것이 머무는 바 없는 보시의 삶. 이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